행복한 공부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62페이지 이제 용도 지역계를 하는데요. 아까 용도 지역은 이렇게 이제 첫째 용도 지역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어떻게 지정한다. 지정의 절차. 그 다음에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의 효과가 어떤 게 있다. 요런 틀을 딱 가지고 거기다가 정리를 하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중에서 지역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그죠? 각각의 용도를 정해놓고 주거용도, 상업용도, 크게는 개발용도, 보존용도, 그 다음 좀 더 작게는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용도, 이렇게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뭐하게,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뭐한다, 이용을 하게 하는 이용의 규제 제도를 용도지역제라 하고, 자, 이런 것 등을 우리 토지의 공개념의 큰 틀로서 설명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용 제한 중에서 왜 계획으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획 제한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저 용도 지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의 종류는 일단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4개 용도가 이게 2차 지정하면은 9개 지역이 됐다가 3차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게 21개 용도 지역이 된다. 이게 지금 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도관농자 이렇게 4개로 세분한다. 아까 봤습니다. 자, 도관농자요. 그 도시지역은 아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뭐뭐에 준한다 했잖아요. 요 3가지. 도, 농, 자에 뭐 했어?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 여기에 준하는 것이 보존관리, 여기에 준하는 것이 계획관리. 그래서 우리는 보생계라고 했습니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관리를 보존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관리를 생산관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가 계획관리.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보생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거지역은 한마디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주거지역은 자, 주거의 목적으로 전용적으로 주거를 이용하겠다. 이게 전용주거입니다. 일반적인 주거로 하겠다. 일반 주거.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지역, 준주거.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시내 한가운데 중심상업, 일반적인 상업, 그리고 유통기능 중심의 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주거지역의 옆에 붙어서 아파트촌 옆에 붙어서 마트나 아울렛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업을 가까이 있는 상업이다. 근린상업.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역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에요. 오리지널 한마디로 공업 용도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이 전용공업이야. 그럼 여기는 주로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공업지역이 전용공업이야. 자, 일반공업. 일반적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공업. 이걸 일반공업이라고 합니다. 역대 시험 문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의 개념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공업을 일반공업이라고 합니다. 창선지 줄치고 따라오고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준공업이야. 그럼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준자는. 일단 여러분 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적이 준주거야. 그리고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지도 있죠. 지도. 벽면에 지도. 지도를 보면 딱 보면 우리는 창 넘어서 지도 봐도 저게 무슨 지역이라는 보여. 지도에 색깔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면 색깔에. 그럼 빨간색이면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이면 준주거지역이야. 무슨 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아 저게 준주거다, 상업이다. 도면만 딱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준자 들어가 있는 건 다 좋은 거야. 뭐라고요? 예, 좋은 거야. 스마일. 좀 얼굴 좀 펴시고. 예, 공부를 너무 신경 쓰지. 예, 예, 집중. 예, 좋아. 자, 준주거. 그 준공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준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그다가 뭐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이게 보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무슨 공업? 준공업이에요. 그 준공업은 남자로 말하면 이게 팔방미남. 여기 계시는 분은 뭐 미스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남자로 비교하면 팔방미남. 팔방미남은 별로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왜 팔방미남이 안 좋아요? 좋아요? 발양. 우리 인생을 사신 분이 가시잖아. 맞아요. 근데 팔방미남은 왜 싫으냐? 방향이 팔방이야. 이쪽으로 쳐다보고 저쪽. 볼 게 방향이 너무 많잖아. 눈길이. 그럼 나는 여자라면 나는 일방인 나만을 위해 주는 그런 남자가 제일 좋겠어. 그래서 팔방미남은 별로 안 좋다 이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표정들이 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계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시고 좋으십니다. 여튼.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준공업이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보생자, 다 같이 보생자 시작. 보존 녹지, 그리고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인데 보존 녹지는 녹지의 보존이에요. 생산 녹지는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야. 자, 그리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것을 우리가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녹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전용적으로 주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해요? 주거의 목적으로 전용한다. 그럼 그 지역은 양호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양호한이야. 양호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야. 일종이 있고 이종이 있어. 자, 일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고,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입니다. 자, 일반적인 주거는 편리해야 돼.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야.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인데 여기는 다시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자,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이고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이고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그럼 일단 요거만 주거지역의 개념만 정확히 보고
나머지 여기 걸린 상업지역의 개념 요거하고 아까 일반 공업지역 목적하고 요런 그것만 몇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 중심상업이 뭐다? 아, 시내 한가운데구나. 우리 대구로 말하면 동성내고 동성로, 서울로 말하면 명동, 종로구나. 아,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 강남. 그건 뭐냐? 도심, 부도심이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 일반적인 상업. 그럼 유통상업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요 매천 농산물 시장이나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나 수산물 시장 이런 게 전부 다 유통상업지역이다 이거야. 자, 걸린 상업만 개념. 걸린 상업은 여기다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만 세워져 있으면 많어. 시장이 없어. 불편해. 여기 아파트 옆에 껌딱지만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껌딱지만에 붙어서 여기 아울렛이나 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상업을 우리가 요걸 걸린 상업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가까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걸린 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업? 걸린 상업.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우리는 용도지역 전부다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도, 관, 농자 4개 용도입니다. 이게 1차적.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세분하니까 주, 상, 공, 목에다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요거 2개 하니까 9개죠. 2차적 지분. 자, 3차적으로 지정하니까 주거지역이 전양 1, 2 시작. 다 같이 전양 1, 2 시작. 전양 1, 2 1편 1, 2, 3 시작. 1편 1, 2, 3 큰 소리로 전양 1, 2 안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전양 1, 2 미스전 당신이 최고야. 전양 1, 2 자, 1편 1, 2, 3 자, 준주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맞죠? 그 주거지역이 몇 개? 6개야.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1, 6은 시작. 중1, 6은 그래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걸린상업 요게 4개야. 그다음 공업지역 전일존, 전봉준이 아니고 뭐라 했지? 전일존. 뭐라고? 전일존.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인데 전용공업은 중화공해성 공업이잖아. 맞죠? 공해가 아주 안 좋죠. 그 울산 여러분 그 석유가스 단지 그 속을 들어갈 때 그 근로자가 우주복 입고 들어가요. 맞죠? 마스크 완전히 중무장애가 들어가잖아. 맞죠? 그런 지역에는 주택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또 초등학교 세울 수 있을까요? 아, 죽일 일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심한 지역, 공해가 심하니까. 그럼 그런 지역에는 어디다 지정해야 될까? 공해가 워낙 나쁘니까 바닷가. 무슨가? 바닷가. 그래서 울산, 포스코, 포항, 그리고 광양, 무슨 말인지 이런 바닷가에 주로 지정하잖아요. 이게 중화공업. 아시겠습니까? 그런 공업이 무슨 공업? 전용 공업, 오리지널 공업이라고요. 아시겠죠? 규제가 심한 공업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중공업이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공업도 3개, 녹지가 3개.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거 6개, 상업 4개, 10개. 요거 3개, 요건 6개니까 도시지역이 16개야. 몇 개? 자, 관리지역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니까 3개, 19개. 요거 2개 합하니까 21개. 그래서 3차적으로 세분하니까 4, 9, 21 시작. 4, 9, 21. 그 용도지역은 다 같이 4, 9, 21 시작. 4, 9, 21. 이게 용도지역의 종류다. 4, 9, 21 아시겠죠? 4, 9, 21. 선생님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야. 4, 9, 21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4, 9, 21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요게 용도지역의 종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거기 보는데 일단 책에 줄 맞출게요. 62페이지 용도지역 보셨고 9번 주거지역이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이고 전용주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인데 1종과 2종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다. 자, 일반적으로는 1, 2, 3종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는 여러 가지 섞여 있다.
상업은 중1, 6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 전일전. 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출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일반 공업이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죠. 녹지는 자연환경 이와 같은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를 구분한다. 보존 녹지는 녹지 공간의 보존, 생산 녹지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을 산다. 그러면 일단 도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또는 자연 녹지다. 이러면 웬만하면 던져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몇 년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선생님 오를 때는 많이 올라가 너무 비싸요.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베팅을 하시라 이냐. 아시겠죠? 주식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관리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에 준하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 관리지역인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그런 관리를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그런 관리를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 이것을 우리가 계획관리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걸 정리하면 농림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한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수회생, 쌍문, 플러스 수산자원에 뭐라 했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림과 자연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64페이지 거기에 문제. 다음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기출문 이런 문제도 나온다. 그저 눈 감고도 볼 수 있죠.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1번. 바로 보이잖아요. 관리지역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공법에 쉬운 문제 출제된다는 걸 알아두자.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봅시다. 이리 봐요. 용도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뭐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원칙에 대한 뭐가 있다? 예외, 특례가 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는 원칙이 나와야 특례가 나와요. 특례 이런 것만 보면 돼. 특강할 때 한번 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4월 달쯤 되면 전체 흐름을 자 어느 정도 이제 한 바퀴 돌고 전체 흐름을 한번 딱 강의를 한번 해줄 거야. 그럴 때 한번 딱 들어보면 이제 공법을 몰랐던 것을 어렴풋하고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내가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게. 그 강의를 듣고도 공법이 긴가민가 모르겠다 하면 그때 내가 포기하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문외이라도 그 시간에 와서 하루만 들으면 공법이 아 이게 공법이구나 감히 눈에 띄게 보이도록 내가 해주겠다. 아시겠죠? 그때까지만 참으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특례. 특례는 뭐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안 거치고도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이 21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 이걸 지정하려면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을 거쳐서 고시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용도지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 안 거치고 지정되는 게 있대.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다. 뭐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보이나요? 자, 그럼 이때 공유수면이 뭔가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지정의 특례로서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보이는데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뭐한 경우?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경우 이렇게 보입니까? 자, 그럼 그거는 책에다 줄치면 되고요. 자, 일단 봐요. 여기서 공유수면이 뭐다라는 거예요? 공유수면이 뭐예요? 글자를 풀이하자고요.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수면, 국가 등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수면을 우리가 공유수면이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게 있어?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호수도 있다. 뭐도 있고? 바다, 하천, 호수 이런 게 공유수면이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매립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공유수면은 오직 뭐에 한한다? 바다에 한한다. 뭐에 한한다? 그럼 바다를 메꾸었을 때 그때만 용도지역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인정한다 이 뜻이죠. 그럼 저 매립지에 대한 특례로서 첫 번째 동일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경우나 동일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라든가 다른 경우 그럼 이거는 특례가 인정이 안 돼요. 특례가 인정이 안 되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요것만 특례가 인정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이게. 자 여기 보자요. 여기 우리 서해 바다 메꾸었습니다. 서해 바다 메꾸어서 쌀농사 지어가지고 북한 소달구지에 싣고 가서 갖다 주신 분이 아산 정규영 회장님이시죠. 맞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농지를 간척을 해가지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를 메꾸었대요. 그럼 이제 메꾸었는데 거기 인접한 지역이 농림지역이래. 그러면 매립지역의 목적과 인접지역의 목적이 서로 뭐한 거야? 동일한 경우지. 이때는 무슨 날로부터? 자, 매립의 무슨 날?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인접지역인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야.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지정고시가 아니고 뭐 된 걸로만 지정이 된 걸로만 본다 이거야. 그러면 별도로 뭐 해줘야 돼? 나중에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요거에 매립의 준공인가일 여기 줄치고요. 인접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거기 줄치고. 자 책 확인할게요.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동일 동그라미. 이때 공유수면 반드시 뭐에 한한다? 바다에 한한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천을 매립한 매립의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의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하천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다에 한한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해됩니까? 자, 이때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동해는 해돋이죠. 서해는 해넘이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해돋이는 강원도로 가요. 처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해넘이는 서해 바다로 가요. 매년마다 가요. 가는데 옛날에 여기 갔어.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몇 년 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알아. 식당도 단골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민박집도 다 알아.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없는 거야. 민박집은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바다가 매립대가 뭐 된 거야? 논으로 바뀐 거야. 이걸 고시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별도로 뭐 해줘야 돼?
국민 여러분 이제 바다 아이고 이게 농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별도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헛걸음을 내가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엉도한테 간 적이 있는데 이 해넘이, 해넘이도 참 좋더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립구역이 이곳하고 연관된 다른 경우는 이때는 특례가 인정이 안 되니까 볼 거 없고, 자, 매립 그 검사, 중원검사를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등에 의제하는 게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한 타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결정고시의 의제, 타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여기는 결정고시까지 된 거니까 결정고시의 의제 요렇게 보죠. 타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등의 결정고시의 의제를 보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게 있어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가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거 의제, 요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페이지. 그 보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 것이 우리가 보니까 의항도 산택전이에요. 빨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다 같이 의항도 산택전 시작. 의항도 산택전. 박스 안에 있잖아요.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촌의항법에 의한 의항구역으로서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 의항도 굵은 글씨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 내가 봐 수험생들 공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이게 의항도 보입니까? 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다섯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야. 자, 그럼 다 같이 의항도 산택전 시작. 그럼 저 이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 대개철 끝났나요? 대개철. 아직 이제 마지막 그 이벤트 행사죠. 3월 달에 할 거예요. 보통 11월 달부터요. 3월까지 우리가 더 대게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물이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더 이상 대게가 안 나오니까 못 먹는데, 대게 먹으러 어디 갑니까? 대구에서는? 예? 예? 아, 그러세요? 아, 많이 가시네요. 원래가 대게가 제대로 나오는 죽변이야. 죽변. 강구가 아니고 죽변. 근데 강구는 항구죠. 맞잖아요. 자, 그럼 항구는 항만구역이잖아. 의항구역이 맞죠? 이 구역인데 여기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이야. 무슨 지역? 그 도시지역은 뭡니까? 시군이 도시지역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무슨 시? 영덕? 울진입니까? 아니, 이 강구. 영덕 아닙니까? 영덕시입니까? 영덕군입니까? 영덕군이죠. 이 도시 맞죠? 도시에 연접된 항만구역이야. 의항구역이야. 그래서 이 항만구역하고 의항구역은 의항구로서 항만구역, 의항구에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때는 이거를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그렇죠? 도시지역으로 뭐 된 걸로? 결정되고 뭐까지 된 걸로? 고시까지 된 걸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항도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다시.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표적이 없어. 한 번 더 해.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한 번 더.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대으로 본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자, 봐요.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이 도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그 의항구역과 항만구역만 도시적으로 본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다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하면 틀린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항만 의항구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니 그거 설명하는데 3분 걸려서 지금. 자, 그래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알았죠?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거를 도시적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울진, 삼척, 강구, 죽변 이런 지역에 집 갖고 살고 배 한 척 갖고 살고 하시는 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도시적이잖아. 웬만한 대구에서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개무로 가실 때 강구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울진 아까 가신다 했죠? 그럼 먼저 식당으로 가세요? 기범 씨는 뭐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가지. 저는 그래 안 가요. 예? 시장에 가세요? 그것도 비싸요. 저는 어떻게 가요? 선장집으로 갑니다. 선장집으로. 죽변 거기 하면 선장이 쫙 바닷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게 잡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판을 붙이는데 다리 부러지고 한 게 이렇게 별로 상품이 잘 못 되는 거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수조건만 거기다 담아놨어. 그 집을 우리는 알아. 그럼 전화해가 가는 거야. 오늘 4명 갑니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 카드가 안 돼. 현금이야. 4인 가족이 가도 10만 원만 먹으면 떡을 칩니다. 배를 부를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구나 이런 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최소한 25만 원, 30만 원 줘도 겨우 입만 버렸네 할 정도밖에 못 먹어요. 한 마리에 뭐 20만 원 이카잖아. 한마디로 대게는. 박달 대게 하면 갑자기 대게가 먹고 싶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선장집으로 갑시다. 언제 여름철 되면 한번 가요. 단체로. 자, 선장집으로 가서 뭐 먹으러 대게 먹으러 다 같이 의항도 시작.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을 어느 지역에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그 의항구역과 항만구역만 도시지역이 되는 것이지. 여기 봐. 요거 딱 고칠게. 의항구역입니다. 여기가 관리지역입니다. 의항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붙어있대요. 이거는 무슨 뭐예요? 관리지역이 돼요. 무슨 지역이 돼요? 네? 그렇죠. 아, 잘하시네요.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붙어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무슨 구역이야? 의항구역이고 항만구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게 무슨 지역이면 도시지역일 때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산업단지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이게 5가지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예요. 그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준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3가지 국가와 일반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어느 지역으로?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준산업단지는 이거에 준하니까 이것도 도시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농공단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농공단지는 뭐예요? 고개 들어봐요. 농공단지는 여기 옆에다가 김치공장 이렇게 적어봐. 무슨 공장? 김치공장. 그럼 시골에 여러분 촌에 가면 시골에 문경이나 뭐 상준에 시골에 가면 부모들이 이때 거기 김치공장 거기다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가공공장, 식품호 두부공장 뭐 이런 경우가 하는 것이 농공단지. 무슨 단지? 농공단지예요. 그러면 이런 농공단지는
절대 도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농공단지는 X다. 요게죠.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인데요. 택지개발지구는 여기다가 예정이라는 말 딱 X. 무슨 말이냐?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적으로 봐요. 근데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시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는 아니라고요? 예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사업구역도 맞고요. 거기는 예정구역도 맞아요. 여러분 전기 원료, 전기 원천 원료를 개발하는 거 이게 전원개발 사업구역이잖아. 맞죠? 그런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거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평화의 댐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그럼 청도 우문댐은 가보셨죠? 예, 거기 가도 사람들 별로 없죠? 어? 철탑으로 전기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관광객 한 번씩 가끔씩 위하다가 오지. 맞죠? 그럼 평화의 댐 가보면 진짜 요즘 뚝은 엄청 높아요. 그 옛날에 그 무너지면 뚝 무너지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뚝은 나왔어 한마디로. 그 찬바람만 쌩쌩 불고 사람 산 사람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곳을 도시적으로 볼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 제외하는 부분을 잘 보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의항은 도자 빠지면 틀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는 예정이 들어가면 아니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시 의항도 산택전 시작. 의항도 산택전.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요거 관리지역에 네? 네. 그 강구가 영도군 강구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도시지입니까? 영도군은 도시 아닙니까? 군이 도시죠. 도시군이 뭐예요? 도시군 실컷 면해놓고 특광 특특시군 개놔놓고는 뭐 아 참네 지금 뭐 얘기하나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뭐에 대한 특례? 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인데 여기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그 고시하는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적는 거를 빨리 한번 적어 놓아 봐요. 여기다가 요 말 적어 봐요. 참 좋은 말이네. 다 같이 관농농 시작. 큰 소리로 관농농. 관번홍자. 말 안 해. 다 관농농. 관번홍자. 이게 여기다가 관리지역. 무슨 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인데요. 여기다가 농지법에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관리지역인데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거는 자 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봅니다. 뭐로 결정이 된 걸로? 관리지역인데 거기가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요 지역은 무슨 지역? 관리가 아니고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야. 아시겠죠? 다 같이 관, 농, 농 시작. 관, 농, 농.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해돼요? 자, 그럼 관리지역인데 여기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무슨 산지? 보전산지가 있대. 그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는 구분에 따라 농지역 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관보농자. 다 같이 관보농자 시작.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잘 봐요.
농업진흥지역이 뭐냐? 요거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이야. 자, 요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전체가 농업진흥지역.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 무슨 지역?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다 농민의 자손입니다. 원뿌리를 찾아보면. 농민의 자손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옛날에 절대농지입니다. 무슨 농지? 무슨 농지?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쪽에 농업진흥지역 밖. 이 밖의 농지를 옛날에 상대농지. 지금은 요거를 절대농지. 무슨 말이야? 이게 절대농지는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안에 여기다가 이게 찐빵이야. 찐빵. 안고에 속하는 것. 안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농업진흥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여기 표피. 요거는 농업보호구역. 무슨 구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지역이야. 예? 집단화된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 농업보호구역이야. 무슨 구역? 이해돼요? 그러면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구역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일부라 했어? 전부라 했어? 일부지. 일부 맞아 안 맞아? 고개 끄덕거려 봐요. 맞죠? 지역은 전체라 했죠? 전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은 일반, 지구는 특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모든 개념을 공법은 용어가 이렇게 통일화되어 있어. 공법이 쉬운 거야. 처음 알기만 어렵지. 알고 나면 제일 쉬워. 한마디로. 아직도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두고 봐. 그래도 진짜 제일 쉬운 값이 공법이다 할 거야. 글 틀림없어요. 이거를 모르면 중개를 못할 뿐 아닙니다. 민법은 몰라도 중개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모르면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돼. 그런데 공법은 변호사한테 의뢰해봐. 아는가? 도로 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모르면 중개를 아예 자체를 못해. 토지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 이게 농업진흥지역.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지정해.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 농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야.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된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된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 그래서 관농농 시작. 자, 그 다음에 보존산지. 보존. 산지는 이렇게 두 부류가 됩니다. 산지는 한마디로 여기는 자, 산에 나무를 심어서 목재용으로 쓰기 위한 임업용 산지가 있어. 무슨 용 산지?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도 세우고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등으로 공원 등 공익용의 목적으로 쓰기 위한 산지를 공익용 산지. 무슨 용 산지?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산지라 하느냐? 보존산지. 무슨 산지? 이 보존산지 외의 산지를 준보존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는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되는데 여기가 임업용 산지래. 그런데 그 사이에 밭이 있대. 그러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고 산이 있고 하천이 있고 호수가 있고 문화재가 있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구역이라면 농림지역으로
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관본홍자 시작. 관본홍자, 관본홍자 시작. 관본홍자, 관농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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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본홍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용도지역 지정이 됐다는 사실을 지형도면에 뭐 합니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잘 봐봐요. 여기가 관리지역인데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으니까 이게 농림지역이 됐잖아요. 그럼 농림지역이 지정됐다는 사실을 지형도면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런데요, 다섯 번째, 네 번째, 환원이 뭐냐? 이래 봐요.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시도지사가 지정함으로써 그게 농림지역이 됐는데 이게 해제가 됐대. 이게 해제되면 다시 관리지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환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읽을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인정해 주겠다. 기득권의 복. 끝.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서 용도지역의 지정의 효과. 무슨 효과? 자, 지금 여기다 제목에다가 다 마무리할게요. 이리 봐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요. 여기서 이제 의, 종류, 지정 절차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효과가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게 건축행위 제한. 무슨 제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게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용도 제한이다. 무슨 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밀도 제한으로서 건폐율 제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이번 시간까지 다 하고 오늘 다 하고 마치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간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경우를 보자고요. 자, 페이지 166페이지. 용도적 지구의 건축물 제한적 제한. 원칙은 용도지역 안에 건축행위 제한. 이걸 우리가 용도 제한이라 하고, 이 제한을 뭐로 정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위 제한은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원칙은 대통령령인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 대통령령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른 적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입니다. 취락, 개발진흥, 복합용도 이와 같은 용도지구죠. 이 지구의 경우는 취락하고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대통령령이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법령에 따른 대통령령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따로 규정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농공단지. 자, 농공단지는 요거는 따로 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또 따로 정하니까 국계법에 따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 중 농업지역 보존산지 초지일들은, 자, 여기도 이거를 참 많기는 많다. 이거를 한번 정리할게요. 자, 농산초, 짜수문의 수,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리 봐요. 자, 여기다가 뭐냐? 여기가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돼. 무슨 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때 행위제한은 농지법의 행위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속에 보존산지가 있어. 보존산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속에 초지가 있다. 초지가 뭐예요? 목장 용지와 같이 풀이 자라고 있는 땅이 초지예요. 이거 초지는 농지 아닙니다. 농지와 다릅니다. 초지예요. 그럼 초지가 있다면 이거는 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농산초라 합니다. 다 같이 농농산초. 시작. 농농산초. 자, 농림지역 속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 행위제한은 농지법의 제한을 받지 국계법의 행위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농림지역 속에 보존산지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국계법에 의한 농림지역 간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농산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짜수문해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6번 자연환경보전지역죠.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각각 자연공원법 줄치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7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 수산자원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6번과 7번을 묶어서 6번과 7번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짜수문해수. 시작. 이게 뭐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다 자연공원이 있어. 이땐 자연공원법. 자, 여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여기는 수도법.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야. 문화재보호법. 자, 여기는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야.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속에 이러한 관련 용도구역이 있다. 그럴 때는 각각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명성천연물 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짜수문해수. 한번 해봐. 다 같이 짜수문해수. 시작. 짜수문해수. 자연환경 보존지역 속에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관리법 이러한 해당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는 국계법에 따른 원칙적인 대통령의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67페이지 밑에 2번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다 하고 나오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요, 이게 건축 제한이 도표가 21개가 나올 거야. 근데 이 건축 제한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여기서 규정의 방식, 건축별,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규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규제 방식은 하나는 이렇게 네거티브식이 있다. 자, 네거티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지티브식이 있다. 그렇죠? 포지티브식. 포지티브식이 있는데 네거티브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이고
포지티브식을 규제하는 방식은 허용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일단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네거티브식 방식과 포지티브식 방식이 되는데, 네거티브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7개 지역, 포지티브식은 14가지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7가지가 어떤 것이냐? 자, 준주거, 그리고 이제 상업, 그리고 준공,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 이 지역 7개죠. 그래서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 이 7개 지역이 금지가 되는데 왜 선생님은 4개 적어놓고 7개냐고 우기냐? 하지 말고 상업은 아까 중일 유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이라 이거야. 그래서 상업이 4개, 준주거 하나, 5개, 2개, 7개. 7개 지역만 네거티브식이고 나머지는 허용행위 방식인 포지티브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포지티브식과 네거티브식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 이게 67페이지 보니까 1번 일종, 자, 일종 전용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건축할 수 있는 거는 포지티브식이야. 자, 그러면 넘어가셔가지고 6번. 자, 6번이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데 이게 책이 보니까 복사가 이거 편집을 조금 잘못해서 73페이지에 준주거 지역이 거기 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또 75페이지 또 있잖아요. 맞죠?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73페이지 밑에 준주거에 건축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삭제를 하고 5페이지에 준주거에 건축할 수 없는 거 보이나요? 맞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75페이지 준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책이 바로 돼 있는 게 있고 늦게 받은 사람은 똑바로 돼 있고 일찍 받은 사람만 그렇다 이거야. 자, 75페이지에 준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무슨 방식? 네거티브식 방식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6페이지 상업, 중심, 일반, 그 다음에 중심 상업, 근린, 유통상업 다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전용 공업은 건축할 수 있는 거, 일반 공업도 건축할 수 있는 거. 그런데 82페이지 준공업지역은 다시 또 건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맞잖아요.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다 건축할 수 있는 건데 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89페이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21페이지에 도표가 나오는데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도표 안 봐도 되고 페이지 94페이지에 내가 정리하는 거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에 제한 그 한 페이지 있잖아요. 보입니까? 거기서 왜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포지티브식과 네거티브식이다. 네거티브식은 준주거, 상업, 준공업 거기 계획관리 빠졌네. 계획관리지역을 집어넣으세요. 준주거, 상업, 준공업 그리고 무슨 관리? 계획관리지역을 집어넣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걸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이래 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내가 연립주택을 세우기 위해 땅을 좀 사주시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 그럼 의뢰가 들어왔으면 중개업자는 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소개해야 되겠죠. 근데 연립주택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땅을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1개 한 페이지 도표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용도적 건축물 제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거 아는 것도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1시간만이 넘어가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좀 쉬었다 마무리합시다. 오케이?